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박성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한국의 산업화 과정 및 영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산업이나 산업화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나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산업의 의미, 그리고 산업의 분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산업화의 의미, 그리고 인접 개념인 공업화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산업화는 경제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과 연관된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얘기되는 로스토우의 경제 발전 5단계, 거센크론의 후기 산업화론, 산업 발전 전략으로서 수출 중심 전략과 수입 대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산업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산업화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업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 이것을 보통 일반적인 의미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전 같은 거를 찾아보게 되면 이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유용한 여러 가지 물자나 용역을 만들어내는 체계적인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좀 더 정교한 의미를 찾아본다면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 또는 이것과 연계하여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 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경제적 의미를 반영하여 보다 정교화한 산업의 정의를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의 가사 활동은 일반적으로 제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업이라 부를 만한 행위 자체는 신석기 말부터 시작되어서 청동기나 철기의 생산력이 강해지면서 전근대적 산업이 등장하는 이 시기를 이제 산업이라고 부를 만한 행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석기 중반까지는 구성원 개개인 또는 그들의 집단 생활에 유용한 것을 만들었을 뿐 우발적인 교환을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집단끼리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체계가 잡히지 않은 행위를 산업이라고 명칭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석기 말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생산 또는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소수만 생산되는 물품들을 구하기 위하여 결국 잉여 물자를 통해 교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초기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생활과 생산 양식이 진전되기 시작합니다. 청동기나 철기의 생산력이 굳건한 터전을 잡게 되면서 계급사회의 제1단계인 고대적인 사회가 성립되었으며 이 즈음부터 고대와 중세를 포괄한 전근대적인 산업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산업은 보통 근대적인 또는 현대적인 의미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산업은 산업혁명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 대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형태의 산업 혹은 산업 구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보통 현대적 의미, 근대적 의미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을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분류는 산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으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우선 한국의 표준산업 분류입니다. 한국의 표준산업 분류는 UN 통계처 국제표준산업 분류 1차 개정, 1958년에 있었던 1차 개정에 기반해서 1963년도부터 분류를 하기 시작했고요. 2017년 10차 개정을 시행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A부터 U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21개의 큰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각각의 A부터 U까지는 세부적인 산업이 분류가 돼서 총 99개의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는 한국의 경제나 산업 구조에 맞게 산업을 분류해 놓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다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처럼 특정 국가의 특징적인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 글로벌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산업을 분류해 놓은 경우입니다. 보시다시피 크게 11개 섹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개 섹터 하부에 24개의 산업군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그 하부에 69개의 산업을 분류해 놓은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러한 분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국가의 산업 구조를 반영한다라기보다는 주식 투자 혹은 이제 증권 시장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분류해 놓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분류는 클라크의 산업 분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클라크는 그의 저서 경제 진보의 조건들에서 산업 구조를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클라크가 이렇게 1차, 2차, 3차, 즉 3단계 분류법으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산업의 분류 방법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17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인 윌리엄 패티가 산업을 농업, 제조업, 상업이라는 단순한 구분을 해 놓았었는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전체 산업 분야로 확장을 시켜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은 자연 환경에 노동력을 동원하여 물품을 얻거나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1차 산업에 해당하는 예로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이 있습니다. 1차 산업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랭지대나 사막지대와 같이 자연환경이 1차 산업에 적합하지 않은 이러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매우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나 1차 산업은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구가 1차 산업에 종사할 경우 국가의 전반적 산업 생산성이 높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0% 이내의 인구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생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국가의 산업 구조나 경제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에서 얻은 가공물이나 천연 자원을 가공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2차 산업에 해당하는 분야로는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광업 등이 있습니다. 보통 2차 산업을 제조 가공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2차 산업의 특징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분업이나 일관된 작업 등이 발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의 발달은 노동력이 공업지대로 몰리는 도시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적인 분업화를 통해 조직 내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게 만드는 관료제도 촉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광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차 산업으로 분류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업으로 얻은 광물들은 반드시 가공을 필요로 하고 광업이 단순히 광물 생산만을 지칭하지 않고 그것을 재련하는 것까지 포함한 넓은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2차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업이 2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것도 1차 산업은 최종 생산물의 가치가 있는 것에 반해 예를 들어 석탄이나 우라늄 등 같이 기초 원료들은 어찌됐든 가공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광업을 2차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차 산업입니다. 1차 및 2차 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3차 산업이라고 통칭합니다. 3차 산업의 분야로는 상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3차 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배하는 것으로 부를 창조해내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다만 통신업 같은 자본 집약적 산업이나 음식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 교육과 같은 지식 집약적 산업이 모두 같은 분야에 속해 너무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 산업을 3차 산업이라는 하나의 틀로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클라크의 분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3차 산업의 분야가 크게 확장됨에 따라 당시 기준으로 핵심이던 분야 이외에 새롭게 등장한 여러 산업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산업들을 분류하려는 시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1차부터 3차까지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제4차 산업이나 5차 산업 등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식 집약적 산업, 즉 정보, 의료, 교육 분야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5차 산업은 주로 여가 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나 관광, 스포츠 같은 분야가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4차, 5차 산업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다 복잡화된 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하려는 시도로서는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